양주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죠. 그래서 죽다 살았다. 반토막 났는데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돼서 적극 환영하고 살아났다. 변화가 감지된다. 26일부터 해제인데 24일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역시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대단합니다. 예지력까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집주인들의 연락이 열어놨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매수자들의 연락이 왔다가 아니라 집주인들의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더라도 버티는데 전세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고 죽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라 대출이 잘 안 나왔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연락이 온 거다. 그리고 급매물로 내놨던 집을 걷어들이는 이들도 있었고, 자칫하다가 집을 날릴 수 있는 처지였다 보니 죽다 살았다. 아직 산 거 아니에요? 공포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쫓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 함정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봤어. 그때 딱 이야기를 하죠. 해치웠나? 혹은 살았다. 이게 사망 플래그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이 안 팔리고 있죠. 청약 당첨자들. 일단은요, 내가 입주해야 돼요. 양주에는 신축 공급이 많죠. 옥정 신도시에 이어서 회천지구까지. 그런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당첨 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내가 여기 한 3억짜리 집 사서 살고 있다가 여기 당첨됐어요. 4억짜리 집에. 그럼 요거 팔고 들어가야 잔금이 맞춰지는데 안 팔려. 전세 놓자니? 전세도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공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처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늘려주더라도 안 팔리고 내가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청약 받은 사람들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하락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규제 풀린 양주와 평택에 죽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락폭은 더 커진다. 그래서 함정 맞춰서 떨어뜨렸나 하고서 해치웠나 하고 있는데 뒤에 문에서 칼이 쿵 하고 또 들어오고 있다.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은 얼마나 떨어졌냐? 지역별로 양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양주 같은 도시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주 같은 도시의 특징이 뭐냐? 옥정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높은데 저기 외곽 쪽 가보면은 1억 미만, 3억 미만 이런 아파트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들은요, 그나마 현재는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중이다. 왜냐면 규제에 적용되지가 않고 전세 가격 하락폭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가 되면은 특히 3억 미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몰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하락을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가장 큰 이유는 옥정 신도시 같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하락폭이 크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올해 초죠? 올해 상승분은 이미 다 반납하고도 남았다. 작년치까지 이미 씹어먹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매매 가격 지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래량 곱하기 가격 변동이죠. 뭐 정확히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본스 지수니 뭐 칼리 지수니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가격 변동에다가 거래량이 동반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기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대해서 반영폭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치를 다 반납했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보면 어때요? 양주시 매매가격 지수, 경기도 최대 폭이죠. 거의 하락폭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세 1억대까지 추락했다. 34평인데 신축인데 1억 7천만 원의 시작.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30평형대의 전세가가 1억 후반대에도 나오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이 안 팔리면 전세라도 나야 되는데 1억 후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요, 내가 필요한 자금은 한 2억 3억 되는데 전세 내놔도 안 맞춰진다는 거죠. 신축이 이 정도면 구축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어떤 단지인지는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기자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804가구에 대성 베르일이 입주하고 그 전에 1859가구에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2차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입주 물량 폭탄 예고. 자,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부족은 아니고, 그럼 공급이 영향이 없느냐?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공급은요, 추가예요, 추가. 기본적인 공급은 매물 플러스 신축 입주. 그런데 신축 입주가 많은 것은 기본 매물에다가 신축 입주에서 들어오는 추가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입주해야 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세 살든 매매 살든 팔거나 전세를 빼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매물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공급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축 공급 가지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신축은 무조건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가구가 있어요.
여기 한 4만 가구 들어오면 공급 과잉이야. 그런데 1만 가구 들어온다고 해서 공급이 100만 가구가 4만 가구보다 전년 대비 3만 가구 줄었으니까 100만 가구가 97만 가구가 되느냐? 아니죠. 101만 가구가 되죠. 공급은 더 늘어나요. 전세든 매매든 공급은 무조건 악재다. 그런데 그 악재가 얼마나 시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살살 다가오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 공급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세게 다가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가뜩이나 매물도 많은데 여기에 공급 폭탄까지 떨어지면 더 위험하고, 입주가 적다 하더라도 안 위험한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처음 방송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공급이 많으면 더 위험하고, 공급이 적더라도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값 붕괴가 됐을 때는 공급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 공급이 없다고 해서 안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뤄지고 있죠. 2022년은 서울의 공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 하락은 15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근 7년간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가장 공급은 적었는데. 이거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양주는 입주 물량이 폭탄이다. 그래서 고양, 양주, 수원, 성남. 그런데 수원 저희가 엄청나게 경고했었어요. 그 다음에 고양 쪽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양주는 폭탄이죠 진짜. 보면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은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통계가 변동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후로 생각해보면 이때보다 요만큼 더 떨어졌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이때로 비교해보면 전세가율은 더 떨어졌다는 소리죠.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갭이 벌어지는 거고, 갭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기 자본금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갭 투기하기 불리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갭이 벌어진다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요가 들어가죠. 그래도 수익은 나니까. 내가 사놓고서 전세가 올리면은 갭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도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전세가 하락폭이 커서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돌려줄 돈도 계속 늘어나는데 자산 가치도 계속 떨어진다. 그럼 누가 들어가냐? 보면 전세가격 지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역시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외곽지역은 위험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중심부는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데 외곽지역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거래가 완전히 동결되고 전세가격 뚝뚝 떨어지고, 중심부에서 수요가 흘러나온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그러면 가격 떨어지면 다시 회귀하겠죠. 그러면은 외곽지역은 얼마나 더 위험해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면 어떠냐. 못해도 한 200건은 나왔었는데, 코로나 터져도 300건은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대감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나서는 100건도 안 나오고 있다. 10월에 지금 현재 10일까지 신고된 거 4건밖에 없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매물은요 줄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이죠. 전세요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고 월세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랑 대비해 봤을 때 전세는 400% 늘었고 월세는 581% 늘었다. 매매도 70% 이상 늘었다. 엄청나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공급이 굉장히 과잉됐다. 자, 가격 보면 어때요? 자, 2년치 상승분 반납. 아니 3억도 안 되던 게 4억 넘어갔었죠? 그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사실은 3억 넘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방어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4억대 말할 것도 없죠. 직거래가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보면 직거래 신고가도 은근히 많이 떠요. 직거래가 무슨 가격 낮추는 요인만 있냐. 호가요 3억 5천에서 3억 1,500, 4억 6천에서 3억 9천. 불과 2달 만에. 전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가 전세는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왜? 신축 전용 84가 1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막 2억 넘게 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4억 넘게 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여기 옥정 신도시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4억 9천에서 4억 5천 5백까지, 5억 천에서 4억 7천까지 호가도 떨어지고, 실거래가는 말할 것도 없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7억 넘본다 6억대다 이러더니만 작년 말까지 6억 3천인데 올해 9월에 4억 3천 5백까지. 여기는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죠. 공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가 하락폭이 더 눈에 띈다. 그런데 그 공급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급은 보통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공급이 예측이 안 될 리가 있나. 그리고 풍전효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야 되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는데. 설사 저희를 못 믿었더라도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는데 공급 많은 지역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이든 양주든 고양이든 인천이든 다 쑤시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공급 과잉인데도. 자, 그 다음에 옥정동, 회창, 리베하우스 여기도 보면 어때요? 당연히 공시가격 3억 미만이죠? 왜 떨어지고 있어요? 규제까지 풀렸는데. 2억 5천에서 호가도 2억 3천 5백. 최근 2억 거래 떴습니다. 직거래 3억 찍었는데 최근에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0층이니까 층수 탓도 못하겠죠.
2억 3천에 내놓고 있고 3억 3천에서 5개월 만에 1억 떨어졌다. 전세 바닥을 찍고 있죠.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외곽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 전세가 안 떨어지느냐? 안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위기는 커진다.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오른다는 인간들은 월세 대란이 다시 전세 대란을 부추길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전세가 떨어지면서 월세 관련 수요들이 전세로 이동하게 되겠죠. 월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월세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는 왜 예상이 안 되냐? 왜 한쪽 방향으로만 확증 편향해서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야기하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저희가 하는 말이 더 맞아갈 가능성이 높죠. 월세가 상승폭도 슬슬 꺾이고 있고 월세가 상승폭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반전세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규제 해소인데 아파트 분양은 본물로 터진대요. 가뜩이나 입주 폭탄 때문에 죽겠는데 분양도 폭탄이래. 분양 폭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은 더 한답니다. 아니 분양가보다 비싼데 분양가는 신축이고 왜 사요? 가뜩이나 저기 택지지구 개발도 많은데 이딴 분양. 그러면 여기는 개박살 난다고 경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양이 본물입니다.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농사 지을 때 논에서 보가 터지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규제 해제로 탁 터뜨려줬더니 분양이 콸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못한다. 이런 거 다 개소리인 거 드러나고 있죠. 다 그냥 더 비싸게 받으려고 수쓴 것 뿐이지. 어이구 입주 폭탄인데 분양 쏟아져 나오면은 지금 분양하면 25, 6년에 들어오겠죠. 요때가 늘어날 거고 지금 하반기니까 거의 6년에 들어오겠네요. 미분양 쌓이고 있고. 결론. 자, 금리 인상은 중심지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동하죠. 그러면서 외곽지로 퍼져나가는 거고 근데 외곽지에는 들어올 수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들어온다. 단기적 영향이 크죠. 외곽에 전세가 하락에 입주 폭탄 3개가 겹쳤다. 거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꼈던 거품 다 빠지고 내가 샀던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지고도 남을 수 있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분양 본물처럼 쏟아낸다. 기회가 많다. 내가 이거 분양 받아야지 할 때가 아니라 이 분양가가 이 가격이 말이 돼? 라고 의심하면서 자산을 지키시고 나중에 많이 떨어져서 할인 분양에다가 경품까지 줄 거예요. 그런 것들 천천히 받아가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